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AMD 세잔 CPU 라이젠 5 5600G와 라이젠 7 5700G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내장 그래픽이 좋은 CPU를 AMD에서는 APU라고 하죠. 사실 마케팅 같은 거고 G가 붙지 않은 다른 라이젠 CPU는 내장 그래픽이 없습니다. 보급형 컴퓨터를 꾸미는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3200G, 4650G 이런 것들 되게 잘 나갔고요. 특히 4650G는 라이젠 3세대 젠2 기반이었는데 롤, 발로란트 정도는 중업으로 평균 144프레임을 방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APU가 5000번대 기반, 지금 5600X 이렇게 팔잖아요. 그 기반에 내장을 붙인 거예요. 스펙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5600G는 6코어 12스레드, 5700G는 8코어 16스레드고요. L3 캐시는 16MB로 라이젠 5000번대보다 2배 줄었습니다. 그런데 PCI 버전이 3.0이에요. 4.0 SSD를 많이 안 쓴다고는 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MSRP는 보급형 지향이다 보니까 $50, $90로 약간 더 저렴하네요. 라이젠이 5000번대 와서 인텔을 완전히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됐거든요. 자,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게임 옵션도 적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모두 풀 HD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일단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인데요. 일단 5600G와 5700G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5%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다만 아쉬운 게 전작 4000번대와 비교해서 그래픽 향상이 거의 없어요. 타임스파이도 비슷한 느낌이죠. 인텔 내장이 11세대에서 대폭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라이젠 APU랑은 차이가 2배 정도로 많이 나네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 CPU 안에 흔히 생각하는 CPU 코어와 GPU 코어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GPU 코어는 전작이랑 똑같아요. 그럼 성능 향상이 없냐? 그건 또 아니고요. 자, 이건 전작인 4650G와 5600G를 비교한 건데요. 일단 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20에서 30씩 올랐죠. 매우 높은 옵션인데 단일 CPU 성능 향상이 크게 되었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에까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CPU 빨이라는 거죠. 다만 이게 모든 게임에 그런 건 아니고 싱글 코어를 많이 타는 게임일수록 차이가 커지고요. 대부분의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저 프레임 방어를 조금 더 잘 해주고 숫자 자체가 낮아서 그렇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에서 10% 정도 향상이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인텔 내장이 11세대 들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롤 정도는 60프레임으로 가능한데 이 둘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롤인데요. 야, 이거 인텔 내장이 이렇게 좋아졌어? 풀 HD의 매우 높음이면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합니다. 놀랍긴 한데 5600G가 좀 더 프레임이 잘 나오긴 하네요. 한 중간 정도로 내리면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하니까요. 다만 롤만 잘 나오지 다른 게임들은 조금 그랬습니다. 대략적으로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플레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죠. 워치독 리전인데 이런 식으로 아예 렌더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호환 문제인지 그래픽 성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프로 보면 약간 일목요연하죠. 전작이랑은 별 차이가 없으면서 그래도 여전히 인텔보다는 2배 정도 앞서는 모습이에요. 좀 고사양 게임들은 하기가 어려워도 발로란트, 롤 정도는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하고요. 레인보우 6도 낮은 옵션이긴 하지만 평균 60프레임을 뽑아주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능인지 아실 텐데 여기서 성능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램 오버클럭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장 그래픽을 오버클럭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장을 오버하는 것보다는 그냥 램 오버하는 게 더 편하고 성능 향상도 더 많아요. 자, 이건 램 오버만 한 거거든요. 보시면 일단 레인보우 6가 간당간당하게 평균 60프레임을 뽑아줬던 거에 비해서 이젠 거의 방어까지 하는 수준이고요. 롤은 매우 높은 옵션에서 144프레임보다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방어를 합니다. 롤 퓨터는 이 정도로 구성하면 되게 괜찮겠네요. 오버워치도 중간에 스케일 100% 옵션에서 평균 60프레임을 보여주고요. 아마 낮음으로 하면 조금 더 확실할 거예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도 괜찮죠. 자, 다시 아까 보신 그래프에서 평균적으로 25%가량이 올랐습니다. 램오버는 정말 효율이 좋아요. 좀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럼 8코어 라인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텔 i7 11700,
전작인 4750G, 최신의 5700G까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얘도 아까와 비슷한 흐름이죠. 사실 8코어 라인업에서는 내장 그래픽 클럭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6코어의 5600G와 그래픽 성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가정용, 거기에 플러스 간단한 게이밍용으로 구매를 한다. 그럼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이런 거에는 6코어로도 충분하니 5600G가 좋겠고요. 조금 고사양 작업을 한다. CAD 같은 거, 간단한 블렌더 작업 이런 거는 5700G로 가야겠죠. 그래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텔과는 2배 가량의 차이 나면서 전작이랑은 큰 차이가 없고 램 오버클럭 효율이 굉장히 좋죠.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은 8코어 CPU가 필요하시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라이젠 5000번대 기반이면 연산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딱 CPU 성능만 빼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0인데요.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단 3초로 벤치 점수도 5600X나 5600G나 거의 비슷합니다. 야, 이거 놀라운데요? 그럼 블렌더는 어떨까요? 블렌더도 비슷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죠? 클럭이 0.2GHz 정도 차이 나서 그런지 조금 느리긴 하지만 CPU 연산 성능은 거의 동일해요. 아니, CPU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더 싸다면 그냥 세잔을 산 다음에 외장 그래픽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PU의 외장 그래픽은 비추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그냥 5600G, 두 번째가 램 오버를 한 5600G고요. 마지막이 동일한 6코어의 5600X거든요. 그런데 램 오버를 해야지 프레임이 비슷해지고 구간에 따라서는 프레임이 더 낮게 나오기도 하죠. 오버워치 같은 걸 봐도 5600G는 300프레임 가까이 250 이상이 나오는데 5600G는 200프레임 아래로도 떨어져요. 만약 5600X에 램 오버를 한다면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존버용으로 구매하는 거는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고로 쓰던 걸 팔아도 되고 램 오버를 해도 되겠죠. 그냥 외장 그래픽이 제 성능을 못 낸다? 이런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리플레이 같은 거 말고 실제 게이밍 성능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실제 플레이를 캡처한 거예요. 일단 배그인데 3 울트라 옵션이거든요. 프레임이 30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3 울트라라는 걸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옵션을 매우 낮음으로 설정을 하면 무려 60프레임 넘게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약간 참으면서 할 수 있으려나요? 기본 좋으면 한 70프레임까지 나오고 성능이 GTX 750 Ti 정도라니까 내장치고는 대단하긴 하죠. 오버워치는 중간에 스케일 100% 옵션인데 일단 평균 60프레임이 나오고요. 이펙트가 엄청나게 겹치지만 않는다면 50프레임대는 잘 안 나와요. 램 오버를 한다면 좀 더 확실해질 거고요. 8코어는 얘보다 5% 정도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력한 내장 그래픽이 세잔 5600G, 5700G를 살펴봤는데요. 전작에 비해서 내장 그래픽 성능 향상이 없는 거는 아쉽지만 CPU빨로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CPU 연산 성능은 차이가 없는 게 정말 인상적이고 간단한 게이밍용으로는 5600G를, CAD나 이런 내장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하신다면 5700G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사실 종합적인 성능에도 이제 CPU 성능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가장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은 CPU는 맞습니다. 요거 롤퓨터 만들 때 좋겠죠.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